자, 오늘은 전우치전의 주요 사건을 파악해보고 주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전우치전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학습에 임해 보도록 합니다. 자, 국어 교과서를 펼치고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교과서 29쪽을 펼쳐보세요. 자, 이 부분은 발단 부분입니다. 소설의 발단은 갈등이 없고 인물과 배경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죠.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전우치의 인물됨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우치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전우치는 신선의 도를 배운 인물이고 재능이 뛰어나며 이에 겸하여 정성도 지극하고, 즉 노력하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능력도 있으면서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오묘한 이치를 통달하고 신기한 재주도 가진 인물이네요. 그러나 이를 잘난 척하지 않고 소리를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전우치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네. 도적들이 창궐하고 무서운 흉년을 겪고 있는 해네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참혹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벼슬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네요. 권세를 다투기만 하고 백성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군요. 네, 앞서서 보았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적의 노략질과 무서운 흉년이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렇게 살기 어려웠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배층이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으므로 뛰어난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네요. 자, 시대가 이러하였으므로 전우치는 어떤 결심을 하나요? 그렇죠. 자신의 재물을 버리고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우치는 어떤 사건을 벌이나요? 네, 국어 교과서 30쪽을 볼까요? 전우치는 몸을 변화시켜 성관, 즉 신선이 됩니다. 자, 전우치는 신선이 되어서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어떤 명령을 하나요? 네, 금을 모아 황금 들보를 만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명이다, 천명이다 라고 하죠. 자, 왕은 이것을 아주 잘 수행한 후에 자신들이 잘했다고 잔치를 베풀기까지 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자, 조선시대의 왕은 갑자기 나타난 성관의 명을 왜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왕은 최고의 권위자인데 말이죠. 자, 왜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고시대부터 하늘을 섬기는 것을 중시하는 민족이었고, 이러한 생각이 조선시대까지 명맥을 이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삶을 천계, 즉 하늘과 연결시키며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생각을 신선사상 또는 도교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조선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전우치는 이 황금 들보로 무엇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31쪽에 보면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들보의 절반을 베어서 쌀을 사서 가난한 10만호의 집에게 나누어 주고 굶주려 죽는 사람을 구제했고, 그 다음에 양식과 종자로
쓰게 했다고 하죠. 자, 교과서 32쪽을 보세요. 전우치가 붙인 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방을 통해서 우리는 전우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우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나라는 백성을 뿌리로 삼아야 한다. 자,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벼슬아치들은 길을 터야 하고 부유한 이는 그렇지 않은 이를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하늘의 이치를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이치를 하늘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줄을 치고요. 번호를 붙여주세요.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전우치의 방 속에 담긴 전우치의 생각은 바로 민본사상 그리고 지배층들이 지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하늘을 섬기는 사상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혁신적이고 앞서 나갔던 전우치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나요? 자, 지배층에게 모은 황금 들보로 백성을 구제한 사실을 안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죠? 약한 자를 도왔다고 조정에서 전우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우치는 다시 계략을 꾸미게 되죠. 자, 어떤 계략이었나요? 그렇죠. 일부러 잡혀가서 군사들과 임금들에게 도수를 사용해서 놀리고 있죠. 자, 어떤 도수를 사용했나요? 네, 교과서 34쪽과 35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지배층들의 무능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략을 사용하죠. 네, 어떤 계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도수를 사용해서 그 지배층들을 마음껏 놀리고 있습니다. 자, 그 도수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우치는 일부러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쇠사슬로 몸을 묶었는데 그것이 우치가 아니라 나무였죠. 그래서 자신과 나무 몸을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병 속에 들어가고 그 병을 끓는 기름에 던졌더니 그 속에서 따뜻하다고 하고 병 조각이 깨어졌는데 그 병 조각이 일어나 말을 하는 다양한 그러한 도수를 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우치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맞서서 한 행동들이 이 소설의 갈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우치는 이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현실적 방법, 즉 도수를 사용한다라는 설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비현실성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현실적 설정이 이 소설의 주제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맺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 비현실성, 즉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갈등을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